안녕하세요. 삿포로에 살고 있는 삿포로 직장인 하시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의 일본 취업기를 말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사실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어설픈 기억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일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직장인으로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면 물론이고 취업을 원하시는 업계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마다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본 회사 그리고 일본 취업에 대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말하기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재미로 그리고 참고 삼아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너무 디테일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크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먼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기숙사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국을 가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일본으로 중국, 일본 각각 2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어 있어요. 수학여행 같은 거죠.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추억이 있고 느낀 점들도 참 많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저의 생각, 인상을 말씀드리면 첫날 일본에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풍경이 한국이랑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데. 그리고 2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들었던 생각은 겉모습은 정말 비슷한데 어떻게 속은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얼핏 보면 비슷한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서 제 책상을 막 꾸미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환경을 조성한 거죠. 그때 제 책상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찾느라고 정말 싸이월드를 엄청 찾았어요. 그리고 고3 때 다시 친구랑 2번에 걸쳐서 일본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는 컨셉이 노숙여행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그 노숙이라는 걸 통해서 제대로 일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긴 한데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시기가 왔어요. 최종적으로 일본어 학과 2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는 인서울. 당시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그런 불량 학생이어서 인서울이면 정말 저한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권이지만 일본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교였어요. 확실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싶어서 경기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죠. 처음에 입학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성 친구들은 또 제가 사투리 쓴다고 정말 좋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놀기만 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한 반년 정도 다녔나? 근데 문득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만 독서실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리고 4학년 선배들 보면 취업하는 것도 정말 애매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일단 군대를 갔어요. 군대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 10시가 되면 취침하고 그리고 아침 6시 기상인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2시간씩 경계 근무에 들어가죠. 제가 일병쯤 되었을 때 부대 분위기도 대충 파악이 되고 하면서 중대장님께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정말 다행히도 허락을 해주셔서 부대 내 회의실 하나를 학습실로 지정을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할 공간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상 1시간이지 12시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새벽에 근무가 있으니까 12시에 자게 되면 실제 수면 시간이 엄청 줄어버리거든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는 특별히 어떤 일본어 교재를 사서 했다기보다는 휴가 때 일본어 성경책 한 권을 사고, 그리고 일본어 전자사전 있죠, 옛날에 그 카시오, 그 전자사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어 성경책을 계속 읽었어요. 당시 저의 일본어 실력은 JLPT 3급이었나? 어쨌든 JLPT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낮은 급수를 공부하는 레벨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죠. 뭐 그래도 그냥 무작정 읽고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전자사전으로 찾아서 외우고 뭐 그 반복이었어요, 계속. 근데 그때 너무 잠이 와서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의 나라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식어가는 가슴을 다시 뜨겁게 했어요. 막 가사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걸어갈 때 뭐 이런 건데 손발이 살짝 오그라들긴 하는데 정말 힘이 됐었어요. 그리고 상병 말쯤이 되었을 때 이제 전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본 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를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각 일본 대학교 입학센터에다가 입학 안내 책자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군부대까지 공짜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막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뭐 전역을 하게 됐고, 한 반년 정도 공장, 그리고 백화점 옷가게, 그리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본어 학교 입학을 위해서 일본 유학기를 올랐죠. 일본어 학교는 사실 일본 체류에 필요한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뭐 EJU라는 시험도 있었는데 그 시험 준비를 혼자 했어요. 일본어 학교에서는 그 EJU라는 수업이 따로 없어서 혼자 이렇게 책을 사서 공부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EJU 뭐 다른 과목들도 있긴 한데, 야, 정말 일본어 과목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점수가.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뭐 EJU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는데, 모의 시험을 치면 항상 일본어 과목 점수가 반타작이었어요. 와, 진짜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하면서 자괴감에 정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돈도 없어서 중국 친구가 이렇게 자취하는 방에 얹혀 살면서 100엔짜리 야키소바 이렇게 3팩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루 3끼를 때우고 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냈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언어는 이성을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도 뭐 실컷 놀다 돌아가자는 생각에 그냥 일본 이성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정말 술은 못 마셨지만 술자리에 매번 끼고 뭘 해도 일본 친구들이랑 계속 놀았어요. 뭐 그러니까 식사비는 없어도 늘 이렇게 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일본어 학교,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 그리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심야에는 놀았어요. 신나게. 그러면서 운동도 했어요. 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 제가 너무 대견하네요. 잘했어. 일본 대학교는 지원하는 것 자체로도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원하는 대학교 딱 한 곳만 지원서를 넣고 떨어지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정말 도박에 가까웠죠. 그리고 EJU 시험을 치러 갔어요. 일본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정말 이상하게 술술 풀리면서 있죠. 시험 종료 시간까지 뭐 거의 한 20분이나 남았는데 뭐 다 풀어버리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의미는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면 시험을 더 이상 풀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결과 정말 운 좋게 만점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언어는 정말 이성과 노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대학교 생활은 그냥 장학금을 위한 시험 공부,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제 생활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대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인턴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능한 여러 곳에 인턴을 경험해 보려고 했었어요. 일본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진짜 일을 하는 인턴이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회사에 가서 그냥 어떤 회사인가 살짝 맛만 보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뭐 직접 가서 뭘 하냐면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뭐 예를 들면 그 회사 사원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를 하는 게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런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참가한 학생들 중에
얘 좀 똘똘하다 하는 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기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인턴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 뭐 면접도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통과를 하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인턴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제가 인턴을 했었고, 여름에 3일간 그리고 겨울에 3일간 이게 팀을 짜서 여름 미션 그리고 겨울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주제는 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신서비스 기획 발표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뭐 무진장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턴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곳에도 인턴을 했었어요. 일본 관광청이었어요. 여기도 물론 서류 심사, 면접 심사도 있었죠. 이것은 거의 한 30일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꽤 길어요. 매일 아침 그 카스미가세키라는 일본의 각 여러 뭐 행정 시설이 있는 곳인데, 카스미가세키라는 곳에 관광청에 출퇴근을 했어요. 30일 동안 뭘 했냐면 불법 관광 통역사를 줄이고 뭐 정당한 자격을 가진 관광 통역사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인턴 마지막 날 일본의 여러 유명 대학 관광 관련 교수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한 명당 발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었었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긴장돼요. 일본 각 유명 대학 관광학 관련 교수님들을 앞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30분을 떠들고 교수님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와 진짜 그때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게 조금씩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말부터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월쯤부터였어요. 6년 전 이야기라서 지금은 또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엔트리 시트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회사에서 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제출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시세이도라는 화장품 회사 아세요, 일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일단 넣었거든요, 저.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시세이도는 어떤 회사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참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건 사원인 니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 일단 보통 이렇게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1차 그룹 디스커션 면접, 그리고 2차 개인 면접. 그때 면접관은 일반적으로 뭐 사원급이나 과장급 정도 사원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3차 최종 면접이죠. 그때는 뭐 임원급이나 또는 이제 본사 꽤 높은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쯤에 최종 합격 발표를 해요. 일본에서는 그걸 내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3학년 때 내정을 받고 4학년 졸업을 함과 동시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미리 내정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활동을 대학교 입학 준비랑 비슷하게 했어요. 정말 좋지 못한 전략인데, 저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전부 막 올인하는 기분으로 취업 활동을 했어요. 실제로 서류는 한 7개 정도 회사에 넣었었고, 운이 좋게 대부분 1차는 통과를 해서 2차 개인 면접까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뭐 그 회사들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합격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게는. 그런 탓이었는지 2차 면접을 진행 중이었던 회사들 거의 대부분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제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그리고 나머지 2회사 정도가 남았고, 남은 3가지 회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했죠. 뭐 정말 말 그대로 대학교 때와 똑같이 도박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뭐 다들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 좋게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서류시험, 1차 그룹 디스커션 면접, 그리고 2차 개인 면접, 3차 개인 면접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다만 저는 조금 달랐던 건 인턴 활동을 하면서 그 인사부분들이 좀 좋게 봐주셔서 저의 취업 활동을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사원을 한 명 붙여주셨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적극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주고 글을 첨삭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멘토 역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도와주셨어요. 뭐 힘들어도 파이팅, 뭐 기대가 크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1차 서류 심사에서 나왔던 질문,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리자면 아래 테마 중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1번, 이 세상에서 재미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학생 시절 정말 힘썼던 것. 그리고 세 번째, 어웨이 경험, 뭐 해외 유학이라든가 해외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경험들. 그리고 네 번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웃기는 글.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유 테마. 이렇게 5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됐어요. 이때 저는 자유 테마를 설정했었어요. 제목은 바보의 토론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진짜 손발이 오그라든다 진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냥 썼어요. 이것은 돋보기인가 안경인가 라는 주제에다가 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돋보기처럼 사용하면 그게 돋보기인가 안경인가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손발이 오글거리죠. 저도 오글거려요. 그리고 1차 면접, 그룹 디스커션이죠. 디스커션 주제는 없었어요.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주제를 의논을 해서 정하고 토론을 한 뒤에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 대화를 해서 결정한 테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원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가 되었었고, 그걸로 30분간 5명이서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2차 면접, 이때부터는 개인 면접이에요. 미리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준비를 시킨 뒤에 면접 당일날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당시 질문이 뭐였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타임머신 1호를 타고 땡땡년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총선거를 치르고 있었고 당신은 그곳에서 압도적인 1위로 득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거였나요? 그리고 당신이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손발이 오글거리죠.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대답은 거의 똥 이야기만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똥 이야기. 자세히는 제 그때 당시에 대답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면접에 합격하는 모범 답안도 아니었고, 그리고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저희 이야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최종 면접. 이때부터는 본사 관리직 이상급 분들이 나오셔서 면접을 봐요. 2차 면접 때랑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타임머신 2호를 타고 땡땡년에 갔습니다. 당신이 있는 지금 우리 회사와 당신이 없는 우리 회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물론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냥 그 자리는 저를 테스트하기 위함보다는 저라는 사람을 그냥 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의 면접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당일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게임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사부 부장님께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 입사까지 신나게 놀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전 회사에서 내정을 받고 이제 4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사실 3학년 때 학점을 전부 다 따놓은 상태라서 1년 동안 학교를 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빚이라도 져서 여행을 다녔어야 됐는데 진짜 등신처럼 알바하고 집에 오면 게임하고 알바하고 집에 오면 게임을 했어요. 진짜 등신. 정말 1년을 그딴 식으로 보냈어요. 여기까지가 제 취업 이야기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학이나 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저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또한 요즘은 다시 주저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빌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도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딱 한 가지.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실 때 왜 이 회사는 우수한 일본 학생들, 일본 사람들을 놔두고 한국인인 또는 외국인인 나를 뽑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회사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정말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도 일본 회사 취업 설명회나 이런 데도 방문하게 되면 그 회사 인사 담당 사원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외국인 사원한테 바라는 그 역할을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일찌감치 필터링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요 정도로 할게요. 또 다른 질문이 혹시나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만 진짜 입이 바삭바삭 마르네. 그러면 바이바이.